온 세상에 페미를 묻히자. 구독자에게 100% 묻어가는 방송. 안녕하세요, 페미묻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페미묻다의 장수정이고요. 저는 언론개혁시민연대의 권수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 그 38 여성대회 때 같이 있었잖아요. 네. 만나진 않았죠? 만나진 않았어요. 만나진 않았는데 같은 공간에 연락만 있었다. 하고. 네. 그날 38 여성대회가 토요일이었죠. 그쵸. 네. 그날 아마 광장에 되게 많은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 지인들도 되게 많았더라고요. 네, 제 지인들도 지나가면서 많이 인사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거의 네. 그 38 그 무대에 잠깐 올라갈 일이 있었는데 그거 말씀드릴 텐데 잠깐 올라갔다 거의 그냥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거의 그것만 하고. 네. 저는 일찍 그럼, 가서 네네. 부스를 좀 돌아다녔는데 아. 아는 사람들도 거기서 꽤 만나고 많은 굿즈들이 지난번 굿즈 얘기했던 많이 사셨나요? 많이 사진 않았고 어. 원래 사려고 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솔드아웃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걸 못 사고 이제 다른 것들이 기웃기웃하면서 예쁜 굿즈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또 3월 8일 날 또 큰일이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천천히 3월 8일 오늘은 3월 8일 이야기도 좀 하고 또 다른 이야기들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저희 여성의 날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순택님은 여성의 날 저희가 뭐 지난주에 특집도 했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 아실 것 같고 지난주 여성의 날에는 아침에 달리기 같은 거 하시고 저희 자띠어에서 또 뛰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떻게 이건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하던데. 이게 한겨레 정인성 기자가 이렇게 여성의 날 맞이해서 3.8km 달리기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왔는데 이번에도 제안을 했고 그걸 다띠어 이제 둘이서 같이 하고 있는 크루 네. 다띠어에서 같이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당일에 3.8km를 달리는데 그날 여성대회가 아무래도 광화문에 있었다고 이제 하다 보니까 광화문을 그러니까 경복궁을 2바퀴 돌자 이렇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가서 이제 광화문을 2바퀴를 돌고 그날 여성대회를 쭉 함께했죠. 그러니까요. 거의 아침 9시인가 만나셔가지고 10시 반? 일찍 만나셔가지고 저도 나갈까 오시지. 너무 일찍 만나가지고 10시 반이요? 아침 10시 반에 뛴다고 해가지고 어떤 생활을 하길래 10시 반이 나가지 말아야지.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날 10시 반. 네, 그래서 못 나가겠다. 그래서 네, 저는 그 전부터 계속 인증샷 같은 것도 많이 올리자 맞아요. 뭐 이렇게 얘기해서 3.8km 뛰는 걸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괜찮으셨나요? 저희가 평소에 뛰는 코스가 코스랑 아니어서. 좀 다른데. 일단 새로운 코스였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달리는 거는 되게 재밌었는데 저는 부상을 넘어져가지고 넘어졌다고 맞아요.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약간 뭐랄까 창피함? 창피함은 나이목. 광화문 돌담길 경복궁이래. 덕수궁 돌담길에서 덕수궁 말고 그 경복궁을 2바퀴 돈 거였는데 그 어디였지? 현대미술관 앞쪽에 거기 들어가는 그 골목 어딘지 알아요. 경복궁 들어가는 그쪽에서 넘어졌어요. 근데 거기가 뛰기 좋은 그런 길은 그치?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울퉁불퉁 되어 있어가지고 뛰기 적절한 곳은 아닌 것 같다. 역시 달리는 곳을 달려야 된다.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네, 다른 동네 가면 안 된다.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3.8km 달리기를 같이 한 거였는데 다띠어에서 오신 분들 말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정인성 기자랑 같이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을 꽤 많이 만났는데 또 되게 또 색다르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또 다띠어로 다 들어오시기도 하고 해서 저희 이제 이 다띠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여성 마라톤 대회 5월 네. 3일에 있는 그 여성 마라톤 대회 같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네네. 멤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네. 우리는 100명을 채울 수 있다. 곧 찰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만 60명 좀 넘었는데 곧 차지 않을까 싶고 저도 제 주변에 열심히 저는 뭐 잘 뛰진 못하는데
그래도 지난주 오셨잖아요. 네, 가서 이제 저 혼자 요새 연습을 좀 하고 있고 훌륭합니다. 민폐를 드릴까 봐 민폐를 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 혼자 연습을 좀 하고 있고 이렇게 주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많이 영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100명 혹시 또 우리 보시는 분들 중에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댓글 달아주시거나 네 댓글 달아주세요.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또 한 번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어쨌든 그냥 여성 마라톤 대회를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템, 어떻게 이렇게 참가를 할까에 대한 회의를 또 하게 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여성의 날 아침을 또 뛰는 걸로 시작하셨고요. 네. 그 대회가 그러니까 계속 오전부터 계속 이어졌죠. 그래서 네네. 이제 중간에 잠깐 점심 때 좀 먹고. 시간이 뜬 거 이외에는 어. 계속 여성대회 그리고 비상행동 그 맞아요. 응원봉 집회까지 쭉 연결했죠. 맞아요. 저녁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또 그날 또 아까 살짝 언급드렸지만 중간에 나오셔가지고 그분이 우리 윤석열 씨가 나오셔가지고 분노한 시민들과 함께 네 함께 했고요. 저희가 또 그날 또 중요했던 게 여성의 날 1만인 선언이 그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1만 명 정도 되니까 이 페미무타 보시는 분들 중에서 또 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또 좀 시국에 맞는 그런 시국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좀 그런 선언을 조직했었죠. 네, 어떠셨나요? 이게 처음에 원래 목표가 100명이었어요. 저희가 비화를 좀 말씀드리면 처음에 목표가 100명이었는데 100명이었죠. 그랬다가 처음 제안하시는 그 분이 100명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네. 그래서 173명으로 늘렸어. 근데 그것도 너무 금방 차서 그럼 최초 제안자를 173명으로 가고 1만인 선언으로 네, 가자. 그래서 좀 넓혔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될까 말 이게 되나? 라고 되게 걱정들을 많이 하셨던 게 사실이에요. 네, 제안자들이 또 계셨는데 그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죠. 근데 저희도 이제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000명이 될까? 막 이런 생각을 저도 이렇게 좀 여기저기 퍼서 이렇게 날랐거든요. 10,000명이 될까? 근데 마지막 그런 다급함. 전날에 약간 10,000명 넘어야 되는데. 그 당일에 한 점심시간쯤에 다 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당일에만 한 3,000명 해주신 네, 거죠. 네, 네. 네, 당일에만 한 3,000명 해주셔서 12,000명 정도로 12,000명 이상 해주셔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 내용은 혹시 어떤 거였는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38 여성 1만인 선언이었고요. 저는 선언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단 정도를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광장의 여성을 외면하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여성의 고통을 외면하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아내 밟는 자 나라 밟는다던 1950년대 여성 운동가들이 외침을 이어받아 2025년이 우리는 이렇게 외치고자 한다. 여성 밟는 자, 나라 밟는다. 예. 여성들을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망친다. 이런 의미를 좀 담고 있어서 저는 이 문구가 선언문 중에서 가장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양한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셨어요. 그 선언 앞에서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나가서 발언을 해주신 분들, 그러니까 차례대로 이 선언문 낭독을 해주신 분들이 꽤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 모으는 과정도 되게 좀 옆에서 저는 지켜봤는데 되게 어땠어요? 저는 그 내용은 잘 몰라가지고. 뭐 옆에서 지켜봤다면 카톡방에서 본 거죠. 그걸 옆에서 지켜봤다가 카톡방에서 이제 하시는 걸 봤는데, 그러니까 그 과정도 이렇게 되게 이렇게 다양한 또 여성들과 연결이 되는구나 이런 게 좀 되게 의미가 깊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당일날 또 그 명단을 또 보신 분들은 또 생각을 또 좀 더 해볼 수 있는 그런 명단이지 않았나. 한번
혹시 명단을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 페이지가 닫혔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12,000명 누가 했나 다시 한번 보려고 사이트 들어가 봤는데 네네네. 예, 그 명단은 볼 수가 없었어요. 예. 아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리시면 명단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좀 이따 알려드리고 좀 더 그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면. 이날 그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여성 38 대회에 한 번도 안 가봤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난 갔었다. 깨달았어. 이제야 깨달았어. 근데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여성의 날 그 대회에서 이렇게 퍼지는 노래가 있어요. 뭔지 아시죠? 딸들아 일어나라. 네. 그 노래가 대회에 계속 퍼지거든요. 그 노래가 나오는 순간 아 나는 여성대회를 왔었던 거구나. 아 이 노래를 듣는 순간 그래 이거였어 이런 네, 거야? 아 내가 이런 집회를 갔었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어. 나는 여성대회를 첫 번째 간 건 아니었다라는 거를 다시 깨닫게 된 그런 계기가 됐고요. 이날 여성대회에서 되게 많은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한 가지만 설명드리면 그 올해의 여성운동상 이런 것도 좀 실상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올해의 여성운동상으로 두 분이 이제 선정되셨는데 한 분은 채말자님 다들 아실 텐데 네. 그 1964년도에 이제 강간 가해자의 혀를 이렇게 깨물어서 상해를 입혔다라는 죄로 좀 유죄 판결을 받았던 그 채말자님께서 어쨌든 그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고자 여성 인권 운동을 공부하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서 재심 개시가 최근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한 분으로 선정이 됐었고 또 온지구님이라고 이분도 이제 이름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 진주 편의점 여성 혐오 폭행 사건이라고 하면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 나 남성연대 거기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서 좀 때렸던 그래서 손님도 폭행 당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피해자 온지구님이 두 번째로 그런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수상하게 됐고 그거 이외에 그 올해의 성평등 디딤돌 그런로 선정되신 분도 있어요. 되게 여러분이 계신데 두 분만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지난번에 여성파업 때 이야기됐던 지혜복 선생님이 예, 올해의 성평등 디딤돌로 선정이 됐고 그리고 이분들도 좀 유명한데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 받았던 소소 부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 부부가 같이 그런 올해의 성평등 디딤돌로 좀 선정이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외 반면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 걸림돌상. 걸림돌은 누군가요? 그러면? 걸림돌 너무 많은데 몇 개만 설명을 드리면 그 여성 혐오에 대한 그런 사이버 레카 유튜버, 사이버 레카 유튜버와 그리고 지난해 논란됐던 그런 거 있잖아요. 성평등 도서 폐기 논란이 되게 컸었는데 그걸 추진했던 임태희 교육감, 경기도 교육감, 네네네 그분도 예, 걸림돌을 좀 수상 받았고요. 네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그 김용원 상임위원이랑 이충상 상임위원도 예, 그분들도 좀 유명하셔가지고 더 이상 설명드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 설명해 주세요. 네? 뭐 그 반인권 반여성 반여성 그 발언을 망언들을 너무 많이 하신 분인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선정이 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페미보다 첫 번째 기획이었던 딥페이크 성범죄 이거 대응 잘못한 교육부가 예, 걸림돌이라고 선정이 좀 됐다라는 그런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여성의 날을 기념해서 또 이렇게 디딤돌상도 수여를 하고 걸림돌도 이게 되게 전통적이어서 매해 하는 건데 또 이번에 또 되신 분들도 되게 의미가 있는 분들이 이제 디딤돌상을 받으신 분들의 활동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되게
좋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맞아, 진짜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받으셨구나. 그 두 분은 우리가 또 패밀리에서도 언제 한 번은 모실 수 있으면 좀 너무 좋죠. 모시면 너무 좋고 또 꼭 다뤄야 되는 사건들이기도 맞아요. 해서 맞아요. 좀 여러분들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어요. 네, 또 나중에 또 자세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비상행동 발언 무대 선언 낭독자 21명 네네. 명단을 찾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10,000명 찾았어요? 10,000명도 있는데 아. 10,000명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어요. 아, 네. 여러분 보도되는 것들이 네네. 있으니까 좀 아, 찾아보시고. 그 발언자 21명? 앞에서 이제 그건, 낭독하신 분들도 의미가 있어서 제가 네네네. 한번 명단을 읽어드릴게요. 고은아 금속노조 부위원장, 그리고 고태은 민주노조를 깨우는 소리 호각 활동가, 권김현영 여성학자, 김강미 동덕여대 졸업생, 원선욱 수원여성의 대표, 김재순 가정관리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 김후주 청년 여성 농업인. 네,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 네. 남태령 향연님이죠. 그리고 그리고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김혜정 한국 성폭력 상담소 소장, 우리 지난번에 오매님. 나오셨던 오매님, 그리고 나랑토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가, 그리고 박지연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장, 반지민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배수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전남지부 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신필균 사무금융 우분투재단 이사장, 이재정 윤태청 대표, 이하영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 임선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김유진 부산 탄핵집회 노래방 도우미 발언 당사자, 장혜영 정의당 전 국회의원, 지혜복 A학교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싸우는 교사, 홀릭 서울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이렇게 21명이 앞에서 이렇게 발언을 낭독을 대독을 해주신 거죠. 같이 처음에 같이 나눠서 낭독해 주신 거죠. 네, 해주신 대독이 아니군요. 낭독입니다. 낭독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뒤에서 피켓을 들었습니다. 네. 진짜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닌데 여러분. 피켓. 네. 근데 바람이 엄청 심하게 불었습니다.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네. 이게 이렇게 넘어가거나 앞으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한번 사진 올려주세요, 피디님. 우리 네네네. 제가 저기 어딘가에 있다. 어딘가에 계시다. 잠깐 보려고 그랬는데 사진 보여주세요. 영상 좀 영상 잠깐 볼까요? 그래요. 그러면? 영상. 당시 영상.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38 여성 1만인 선언. 우리는 네. 12.3 내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이 광장에서 민주공화국의 여성이자 시민으로서 당당히 선언한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광장을 지키는 여성들이다. 우리는 나와 내 삶을 둘러싼 공동체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가장 먼저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 민주주의를 지킨 여성들이다. 네, 보시고 오셨습니다. 보고 온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또 여성들이 나와서 앞에서 또 낭독을 하고, 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또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분위기가 좋았던 건데, 아무래도 또 그 하신 분들도 많이 앞에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그쵸. 아마 그분 그 2시 대회 때부터 쭉 네. 있으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저기 나가고 뒤에 들고 어떤 분 드셨어요? 어떤? 저는 의사봉으로. 의사봉. 저 를 끝에 들었습니다. 계셨던. 네. 정연하죠. 응원봉과 의사봉을 잘 들어야 된다면서 옆에 있는 분과 잘 들어야 돼. 우리가 잘 들어야 돼 이러면서. 잘 들고 있어요. 그 사진상에는. 최선을 다해서 들고 있다. 김건희 구속 가운데 있는 튄다. 김건희 구속은 네 잠깐 쉬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바람에 너무 많이 네, 날려가지고 맞아요. 아마 지탱하기 너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거 하려고 몇 시지? 4시 반? 2시 반인가? 2시 반에. 그때부터 모여서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네, 뭐 그냥 그 정도 해야죠. 뭘 하려면 그 정도는 준비를 해야죠.
1시간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2시 반이 아니라 4시. 4시, 네, 한 4시. 2시간 정도 준비를 했고요. 네. 네. 어쨌든 이렇게 또 저희가 일반인 선언까지 어쨌든 많은 이 내란 국면 이후에 또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여성들이 이렇게 많다. 그리고 이렇게 또 우리의 그 의지를 전달한다. 이런 의미가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맞아요. 이제 조만간 이제 윤석열이 네. 지금 나와 있어가지고 석방 돼가지고 지금 헌재 판결이 탄핵 그 심판이 어떻게 될지 사람들 되게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번 주 금요일이 가장 유력하다고 했던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번 주는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까지 상황을 보니까. 근데 탄핵이 된 이후에는 다시 정치의 그런 선거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런 여성들이 목소리를 좀 선언문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인 선언도 그렇게 준비가 된 거고 이걸 토대로 우리가 그 정치 국면으로 넘어가더라도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더라도 여성의 목소리를 외면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그 저 무대에 올라가기 직전에 들었어요. 그 석방됐다는 거를.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좀 힘들었거든요. 이거 듣는 게 더 힘들었거든요. 그 뭐지? 약간 앞에 막 리허설 해보는데 쉽지 않겠는데 막 이랬는데 분위기가 다 다운돼 있었어요. 되게 격양돼 있었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네. 갑자기 이 도파민이 올라오면서 열심히 들어야겠다. 최선을 다해서. 저는 이제 무대 앞에 앉았었는데 네. 옆에 있었던 분들이 엄청 샤우팅, 진짜요? 욕설을 욕설을 하셨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보니까 사람들 그 참여하신 분들이 점점 늘어났고 아주 화가 많이 나신 상태였다. 어쨌든 그 날이 또 그런 날이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석방된 상태로 지금 있고요. 믿기지 않는데 저는 네. 괜찮으십니까?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일단 이번에 이제 국면 들어서면서 계엄 이후에 제가 원래 시사 유튜브를 많이 봤었는데 더 많이 봤었어요. 더 많이 봤다고요? 네. 안 본 사람들도 있던데. 국면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집에 가자마자 봤거든요. 네, 시사 방송에서 뭐라고 떠드나 어떻게 이 상황을 분석하고 좀 그렇게 좀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봤는데 그런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너무 격양돼 있다. 좀 침착해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 듣고 되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화가 났는데 왜 자꾸 나한테 침착하라고 그러는 거야. 뭘 침착해? 막 이러고. 그래서 난 너무 화가 났는데 그 다음에 침착할 수 없다. 침착할 수 없다. 다음에 이제 권기면영 선생님 페북을 봤어요. 그 다음 날인가 올리셨더라고요. 그거 봤는데 내가 정상적인 그런 사고가 맞다. 화가 나는 게 맞고 화를 내는 게 맞다. 근데 그거를 화를 내지 말라고 하는 게 오히려 좀 비정상적인 거고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들이 화를 어떻게 잘 좋은 방향으로 분출시킬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국면에서 좀 이제 권기 선생님은 이제 시사 유튜브 많이 보지 말아라라고 하셨는데 정신 건강에 안 좋을 수 있겠다라는 도움이 안 된다 지금. 맨날 네. 똑같은 뭐 하나라도 다르면 다 막 특정 붙이고 지금 사실 그러니까 그러고 새로운 있잖아요. 콘텐츠라고 저도 근데 너무 보면은 공감되고. 없어. 뭐 없어. 내용이 없어. 이거 뭐야? 낙지 마세요. 저희.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화 나는 상황이 맞다라는 거를 회미보다는 좀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화를 내도 된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날 술 마셨다고 들었어. 저 혼자 술 먹었어요. 열받아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혼자 술 먹었다. 술 마신 분들 좀 있던데 제 주변에. 아니 많을 거예요. 나도 진짜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다음날 뛸 거 생각해서 그렇죠. 그냥 안 마셨던 거거든요. 다음날 뛰어야 돼서 또. 다음날 또 만나서 뛰었어요. 6km를 5.8km를 네, 뛰었습니다. 전 4km 뛰고 여긴 6.8km 뛰시고. 네. 아주 네. 이럴 때일수록 건강하게 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한다. 정신을 차리고 네, 살아야 한다. 3월 8일의 단상이었습니다. 네, 페미묻다 지금 시청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너무 구독과 좋아요 이런 걸 말씀을 안 드리나 싶어서
이제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겠다. 해주세요. 여러분 구독도 하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댓글은 많이 달린다고. 지금 악플만 달려요. 아니 우리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댓글을 안 달아. 그런 사람도 원래 안 달아. 그러지 말자. 좀 달자. 맨날 나한테 만나서 얘기해. 너무 잘 보고 있어요. 그걸 댓글로 달라고요. 여러분 맨날 만나면 사람들이 어머 너무 잘 보고 있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나 3.8 여성대회 때도 들었어요. 그래요? 너 되게 재밌는 거 하고 있던데라고. 그래요? 네, 구독 안 누르고 지금 보고 계신 분들 구독 누르시고 좋아요도 해주시고 그러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게 그 좋아요를 눌러야 이게 뭐랄까 알고리즘에 많이 뜬다는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네, 지금 싫어요와 좋아요의 각숙절입니다. 지금. 우리 최초로 싫어요가 많은 각숙절이야. 진짜 열심히 막 더 늘어나나 막 그래서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반응해주는 아주 거니까. 그냥 네,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지금 그들만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 지금. 네, 그럼 좋아요, 댓글 많이 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요. 제 두 번째 이슈 다뤄볼게요. 또 어떤 얘기 해볼까요? 저 그 여성의 날 저희가 오늘 이슈 2개인 거잖아요. 네. 그 여성의 날에 우리가 뭐 했고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여성의 날에 좀 어떤 통계들이 많이 나와서 네. 여성들의 삶이 어떤지에 대한 지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언론 보도를 좀 설명을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기사가 하나가 있어요. 예, 경향신문 플랫팀에서 작업을 한 건데 저 제목이거든요. 네. 이게 김창환이라는 미국 캔자스대 그 사회학과 교수가 2019년부터 이제 지난해 말까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를 이제 2년, 3년 간격으로 계속 발표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2019년도 논문에서는 같은 학교와 같은 학과를 나오고 같은 경력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졸 여성 임금이 남성보다 17.4%가 더 낮았다라는 거를 분석해서 이제 발표했는데 이분을 인터뷰한 거거든요. 이번 이 플랫팀에서. 이게 좀 유의미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는 남성 여성의 핵심적인 임금 격차의 메커니즘은 할당에서 비롯된다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할당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의 채용에 대한 부분인 건데 채용할 때부터 양질의 일자리에서 남성을 주로 뽑히고 있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여성은 안 좋은 일자리로 좀 밀려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공무원 사회 등 월급을 많이 주는 양질의 일자리에 능력 있는 여성이 처음부터 갈 수 없는 것. 이게 차별이다 라고 좀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여성들은 뽑아봤자 일찍 그만두고 그리고 회사의 충성도가 너무 낮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창환 교수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다르게 생각하면 여성은 당초에 남성과 비슷한 능력을 갖춰도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일자리에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때 임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직을 시도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같은 능력을 갖추고도 임금 수준이 낮기 때문에 잦은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만 한다. 이거를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 페미니스트를 보시는 분들도 그 경향 플랫팀에서 쓴 이 기사를 좀 찾아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가져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은 뭐 예로부터 성별 임금 격차 1위로 OECD 국가에서도 그쵸. 유명하죠. 아직까지도 30%까지 뭐 네네네. 차이가 난다 이런 통계들도 최근에도 전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2022년도 통계인 건데 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기준 31.2%로 33개국 중 저희가 1위입니다. 네, 축하해. 1등입니다. 축하하지 마. 축하하지 그래서 마. 남성이 100만 원을 받을 때 여성은 69만 원을 받고 일을 하고 있다라는 통계라고 같은 볼 수 일을 있을 것 해도 같아요. 그렇게 네네네. 받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악명이 높기도 하고 뭐
뭐 한국의 여성이 살기 좋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무슨 저는 개 XX. 뭔 소리라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되게 욕설을 듣지 않고 뭔 소리지? 소리라고. 욕을 하면 안 되니까요. 아, 그쵸, 뭔 저- 소리라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실은 아까 여성 이직도 얘기하셨는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안 된다. 워낙에 또 낮은. 생각해보세요. 같은 일을 하는데 쟤보다 내가 30만 원 적게 받는다고 생각해봐. 거길 다니고 싶지 않죠. 기분이 나쁘지 당연히. 이게 다 같이 낮으면은 그래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차별이 있으면 그곳은 맞아요. 참기 어려운 거죠, 사실은.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안정적인로 일을 할 수가 없다 여성들이 그런 거죠. 예, 그리고 또 뭐 요즘은 사실은 모성보호나 또 육아휴직 같은 것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다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문제가 더 이상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뭐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그게 돼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게 영향을 끼치겠죠. 계속 그 안정적인 고용에도 제가 취업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둘다 취업은 하긴 했었어요. 네. 뭐 줄곧 뭐 최저임금 그 수준에 있었지만 네. 저는 취업을 해본 적이 없이 그냥 사장이 돼가지고 너무 훌륭한 거리 아닙니까? 이렇게 바로 사장 되고. 어디에 고용돼 본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통계도 있어요. 저희 늘 저출생이 논란되잖아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저출생에서 자유로운 지역이 어디냐? 세종시. 네. 그죠. 거기는 공무원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았나? 출산율이? 아마 저도 그거 본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1위라고. 그래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뭐 출생률 이런 거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아니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를 위해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사회면 맞아요. 이게 어떻게 애를 낳으라고 하는 겁니까? 맞아요. 점점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제 극단적인 출생률로 한국에선 그게 발현이 되고 있죠. 이렇게 차별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차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극단적인 그런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구청에서 그 황 PD님 말씀, 네. 구청에서도 미팅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그럼 왜 하는지 모르겠어. 서울시에서도 하던데. 세금 들어서 하지 말라고 세금 들어서 왜 그런 걸 하냐고. 남녀 진짜. 함께 만나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도 공무원들이 성사 비율이 더 높다. 뭐 그런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또. 네. 그거 왜 하는 걸까요? 너무 걱정되나? 월급을 올려주면 될 텐데. 그러니까 아니 안정된 일자리를 주면 그럼 임금을 올려주고 임금을 안정적으로 올려주고. 일할 수 있게 하면 그리고 알아서 60, 80시간 노동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람이 뭔가 관계를 맺으려면 신간이 있어야지. 가서 막 바로 골아 떨어지는데 어떡해. 제가 최주천 선생님이 하는 유튜브를 네. 구독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저출생에 대해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행복하면 낳는다. 자기 삶이 행복하면은 이 아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2세를 낳고 그 아이도 행복한 삶이 보장될 수 있다라면 그죠. 그러면 애를 낳는다.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냥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죠. 근데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도 봤어. 인천에서 1억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1억을 주는 거였죠. 아니에요. 아니라고? 1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20세가 될 때까지 1억이 투입되는 거예요. 네. 점점. 네네네. 그래서 엄청 늘었다 이런 얘기를 네, 제가 있었어요. 봤던 것 같아요. 그쵸? 어저께인가 그저께 봤던 것 같은데. 이번에 나왔죠. 그렇군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뭔가 지원하는 게. 어쨌든 그렇게 출생률이 늘어나고 어쨌든 이런 식의 투여가 돼야지 사실은. 아니 이거 날로 먹으러 하냐고. 날로 먹을 수 없어요. 어떻게 이거 어쨌든 국가가 산업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어떤 뭐랄까요 노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이 출산 정책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투여를 안 한다. 투자 없이 그냥 이렇게 나라 망하는 거지 뭐. 날로 먹으려고.
근데 저는 좀 망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어가지고. 저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줄어들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더 줄어야 네, 된다. 좀 이렇게 더 줄여야 된다. 생각하고 지금 있어서. 인간이 자연을 망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저 걱정하는 척하지만 사실 좀 더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건 내 생각이 이거는 그치. 국가 생각은 다를 거 아니에요? 아니, 정부는 달라야죠. 그죠. 왜냐면은 복지 문제랑 그 노후 그쵸.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책임져야 되는 음. 위치이기 때문에 음. 당연히 다른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죠. 맞아요. 예, 근데 어쨌든 정말 그렇게 그거 이전에 좀 안정적인 삶을 지금 사는 사람들한테 마련을 해주면 말씀하신 대로 자연스레 출생률도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애를 키울 수 있게 해줘야지 애를 낳는데 주변에 제 또래 이제 학부모들 보면 남자고 여자고 너무 힘들어요. 그냥 그죠. 엄마고 아빠고 둘 다 다. 너무 힘들고 고통이야. 내 할아버지 삶이- 할머니도 힘들고 다 고통이야 그냥. 내 삶이 힘든데 맞아요. 어떡해. 이게 키우는 것 자체가 너무 쉽지 않기 때문에 쉽사리 할 수가 없다. 다른 통계에서도 음. 여성들 정말 살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성신문에서 그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이거는 이제 한국 여성의 전화가 지난해 언론 보도된 것으로 이제 분석한 부분이었는데 지난해 최소 181명이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으로부터 살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살인 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까지 포함하면 555명에 달한다고 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그 왜 대상자가 아니라 주변인에 대한 공격을 하기도 하잖아요. 요즘에는 뭐 데이트 교제 맞아요. 폭력 할 때도 부모를 살해한다거나 이런 것처럼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주변인 피해자까지 포함하면은 650명으로 늘어나고요. 그러면 최소 13.5시간마다 한 명씩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론 보도에 나온 것만으로 통계를 낸 거고요. 이거를 제외하면 더 많은 그런 사건이 있을 거라는 게 지금 한국 여성이 전화해서 이제 밝힌 그런 부분이었고 이거를 이제 여성신문에서 기사화한 거였던 거죠. 네. 뭐 묻지마 살인이라고 우리가 종종 보도에 나오곤 했던 그런 일 중에 여성들이 살해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남성들도 살해를 당하기도 했지만 여성들이 절대적으로 많은 수가 당하고 있고 스토킹이나 뭐 그런 그렇죠. 피해도 많고 뭐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도 통계적으로 봐도 이렇게 여성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뭐 해주실 얘기가 있나요? 살해 위협 받고 있다. 살해 위협? 근데 이게 그 얘기가 있어요. 이거 통계를 잡을 때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통계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사건이 접수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게 여성에 대한 살해인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알기 위해서 뭔가 통계를 잡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쉽게 어렵지 않다 이건 통계 잡는 거. 근데 그거를 여성들은 계속 여성 난창 이런 데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구조적 성차별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통계가 있어야 맞아요. 대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거를 간단한 걸 하지 않는 거예요. 통계를 하지 네. 않는다. 왜냐? 통계를 내면 더 많은 대응을 해야 되니까 뭔가. 그리고 실체가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좀 필요한 것 같다. 저는 좀 이 얘기를 좀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통계를 어쨌든 국가적으로 정리를 하고 이거를 또 알리고 이런 과정 자체가 그렇죠. 이게 어떤 불안을 뭐 야기하는 요소를 봐도 국가나 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이 정말 금방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냐에 따라서 또 바뀌는데 그렇죠. 최근에 이제 윤석열이나 뭐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 그런 혐오적인 그런 메시지를 계속 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래도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지난주였죠 이화여대 또 가셨죠.
갑자기 생각나는데 아이고야. 막 그거 막 피켓 뜯어먹는 영상이 막 올라오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런 일들이 연결이 된다.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메시지, 어떤 정책, 뭐 통계도 비슷한데 어떤 통계를 내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도 되긴 뭐가 그래도 다 집어넣어야지. 그래도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 다 집어넣어야지. 정부나 음. 그런 정치인들이 내고 있기 때문에 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그 국회에서도 좀 움직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두 가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통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이 그 성평등 임금 공시 의무를 법에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 네. 지금은 이제 어떻게 이 여성 남성이 그런 임금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거에 대한 지표를 저희가 찾을 수가 없잖아요. 많이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법에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좀 화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진보당의 정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 성폭력 상담소랑 같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비동의 강간죄 이거 반드시 이번에 22대 국회에서 입법하겠다. 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두 가지를 좀 국회에서 좀 유의미하게 여성의 날을 좀 주목해 볼 만한 사건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네, 또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또 애를 써주시길 바라고요. 네. 비동의 강간 이거 언제 되는 거야? 언제적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야 됩니다. 여성들이 많이 또 요구를 하고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쵸. 또 국회의원들이 또 압박을 받고 앞으로 우리가 뭐 할까 생각해봤을 때 이런 과제들을 또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게 또 우리 광장 이후에 또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 그 조기 대선에 준비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 전 네. 비대위원장 전 대표가 전 대표. 그 비동의 강간죄 이거 법무부 장관 시절에 묵인한 사람인 거잖아요. 네. 네,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네. 뭐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블랙리스트 말고 데스노트 만들자. 데스노트를 만들면 안 되지. 왜? 블랙리스트라고 하겠습니다. 방송이니까 이 양반아 데스노트 만들어서 뭐 어쩔 건 데스노트 만들어서 빨간색으로 써 이름. 한동훈 개인적으로 이렇게. 쓰시길 바라고요. 손택님 개인적으로 데스노트는 만드시고 블랙리스트 걸림돌 여성정책 걸림돌을 만들겠습니다. 네. 이름과 그 일시와 태어난 날과 한자만 정확하게 알면 저는 뭐 이거에 동의하지 않고요. 네, 다음 소식 또 마지막 소식인가요? 그 세계 여성의 날에 되게 기쁜 날이었잖아요. 물론 이제 윤석열이 석방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기분이 와장창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빡친 날. 그거 이외에도 좀 우려되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서 SNS에 여성 정책을 홍보한다고 하면서 홍보한다고 하면서 이제 아내, 엄마, 올리셨죠. 여자친구 그리고 우리 곁이 모든 여성들뿐만이 아니라 남편도 아빠도 남자친구도 같이 웃을 수 있어야 더 의미 있는 날이다. 남편이 웃을 수 있는 여성 정책, 아빠가 웃는 여성 정책, 남친이 웃는 여성 정책 이거를 이제 제목으로 붙여서 포스터를 올려서 논란이 됐었죠. 결국 사과 내리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결국 사과했습니다. 사과하고 내리셨다고 들었고 네, 이게 왜 문제냐라고 네, 하면 설명해 주세요. 어쨌든 여성 네. 정책인데 여성 정책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여성들을 위한 것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뭔가 요즘의 어떤 분위기 남성들 혹은 사회적으로 여성 얘기하는 것 좀 불편해하는 그런 분위기를 반영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너무나 맞죠. 아빠도 남친도 싫어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뭔가 그런 좋은 여성 정책을 하자 이런 좀 약간 순화하시려고 한 건 아닌가. 근데 그러다 보면 사실 여성들의 요구는 묵살되는 거죠. 그쵸. 제일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전형적으로 타자화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성 정책인데 남성이 허락한 여성 정책이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네, 이거 정확하게 그냥 옛날에 한 문장 정리하면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 네, 그런 거인 거죠. 그것처럼 같은 맥락이 선상에 있는 이야기다 이게. 그래서
이걸 굳이 여성의 날에 이걸 해야 됐을까? 참 할 말이 없다. 이것도 어. 홍보하겠다고 본인들이 뭘 하고 어. 있는지 홍보하겠다고 이거 자랑스럽게 SNS에 올렸었다. 네. 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네. 좀 더 눈치를 눈치 챙겨. 눈치 챙겨. 눈치 챙겨. 네. 그럼 또 마지막 아이템, 마지막 이슈인데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것, 네, 저희가 장제원 국힘의원이 성폭력 이용 논란을 네. 다루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네요. 네. 이게 참 그쵸. 지난주였나요? 3월 4일. 3월 4일 날 이제 그게 보도가 되고 이제 얘기가 되기 시작했는데 일단 처음에는 부인을 하셨었던 걸로 제가 봤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처음에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이냐면 그 국힘 의원이 성폭력원으로 이제 입건이 돼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라는 JTBC 뉴스 단독 보도가 있었던 거고요. 근데 장제원 의원이 이제 대학 부총장으로 있던 2015년도에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최근에 접수된 거.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일이 최근에 접수된 거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장 의원이 그 이후 여러 차례 그런 회유성 문자를 보냈다.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였고, 그리고 내가 힘들다고 하자 합의금으로 2천만 원을 건넸다라고 그럼 주장을 했고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 술을 마셨지만 2차 술자리가 끝난 뒤에 자기는 집으로 돌아갔고 호텔에 간 적도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JTBC가 7일에 다시 단독을 합니다. 예, 그게 뭐냐면 장제원 의원 그 사건 당일 술자리 동석자가 있었습니다. 네네. 네, 그 분이 증언하셨어요. 호텔바에 갔었다. 같이. 네. 내가 1층에, 그러니까 다음날 봤더니 내가 1층에 카페에 누워 있었더라. 이렇게 자기가? 네. 그래서 호텔바에 갔는 거 맞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했던 게 거짓말이라는 게 좀 드러났고 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은 뭐 그렇죠. 문자도 막 나오고 보도가 돼서 그쵸. 진짜, 그 공개된 문자, 그러니까 피자 측에서 공개한 문자를 보면은 2015년 11월 8일에 이제 아침 8시 40분경에 통화 좀 하자. 그렇게 가버리면 내 마음이 어떡하겠냐. 네. 문자 받으면 답 좀 해라. 네. 어디 있는지라도 말해달라. 이런 등의 뭐 문자를 출근을 꼭 해라는 등 뭐 계속 보냈고 네. 이제 장제원 측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문자를 공개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당에 부담을 주기 어려우니 잠시 당을 떠나겠다. 나 이렇게 탈당 의사를 밝힌 SNS를 올려가지고 네. 좀 더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네, 일단은 그래서 네,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지금은 그냥 그냥 이 그 수사 상태. 경찰이 수사를 하고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 수사 절차를 잘 진행하면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다른 데서 발생했어요. 네. 이 장제원 의원 측에서 그때 SNS에 올렸던 글이 문제가 된 건데 이제 무려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을 거론하면서 이와 같은 고소가 갑작스럽게 제기된 데는 어떠한 특별한 음모와 배경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이런 페이스북 글 때문에 이게 2차 가해 좀 논란이 좀 일었던 부분이 있죠. 좀 어떻게 좀 이걸 좀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정치적인 뒷배경이 있다라는 거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잘못한 게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잘못한 거를 문제를 제기를 언제든 할 수 있고 공소시효가 10년인가요? 공소사유는 10년이라고. 애매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네. 얼마 안 네, 남았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성폭력 공소시효 10년이라고 네.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뭐 폐지하자는 얘기도 있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얼마 안 남았으면은 공소시효도 지난 것도 아니고 네, 남아 있죠.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성폭력이라는 게 뭐 저희도 당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저희 안 당한 여성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계속 오래 영향을 미치는 어쨌든 한 사람의 인격을 좀 말살시키는 거죠. 말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취급이 돼야 되고 그래서 공소시효가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도 그런 것 때문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게 맞나? 뭐 어쩌라는 건가? 그러면 잘못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장우선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성폭력이라는 범죄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 범죄의 특성 같은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그 특성에 대한 맞는 접근이 필요한데 왜 10년 동안 왜 하지 않았냐? 10년 동안 왜 고발하거나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냐라고 하지만 이 여성이 직접 얘기했어요. 지역에서 권력이 센 장전 위원 일가가 너무 무서웠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말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자괴감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고소를 결심하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던 거고 실적으로 그 PD님이 이제 앞에서 계속 이제 쓰고 계시지만 장재현 의원 일가 그 지역에서 사학재단을 그쵸.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파워가 센 그런 지역의 유지 그쵸.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거론하기가 어려웠을 수밖에 없었다. 엄청 용기를 낸 그쵸. 지금 선택인 것 같아요. 또 지역은 사실은 그냥 유지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관계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받는 타격도 아마 그쵸. 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기로 한 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그리고 이 여성이 이거를 고발했다고 해서 하나 이득이 보는 게 없어요. 그렇죠. 네. 오히려 그 신상이 공개된다거나 이랬을 때도 2차 피해 우려가 늘 계속 상존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긴데 이런 용기를 냈다라는 거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성폭력 그런 범죄에 대한 특성이라고 좀 이해되면서 접근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재현 의원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10년 특별한 이도 뭐 이런 거 의심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말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PD님이 발언을 조심하라고 지금 하시는데 어떻게 조심해야지? 비속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욕설하지 말고. 네. 저희 그거 고소할 수도 있다고. 네, 조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장재원 의원의 이런 성폭력 관련 고소 건 문제 제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 보고 있습니다. 또 사실 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또 따라오는 비판들이 또 있어요. 아, 그렇죠. 이번에도 놀아야겠죠. 네, 이번에도 틀림없이 예외 없이 또 얘기 나왔는데 여성 단체들 뭐 하냐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 왜 입장 안 내냐. 박원순 때는 가만히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뭐 이런 얘기들을 저도 타임라인에서 좀 봤는데 이런 얘기가 되게 단골 소재인가 봐요. 여성 단체 뭐 하냐. 뭐 만만한 게 여성 단체인지 뭔지. 어쨌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여성 단체. 여성 단체 뭐 하냐? 잡돌이. 저는 진짜 답이 있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여성 단체들은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빠요. 사람은 없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모든 이슈를 따라갈 수 없어요. 저도 이제 시민단체 있잖아요. 다 하고 싶죠. 모든 대응 다 하고 싶죠. KBS에서 무슨 일 발생하고 뭐 그 최근에 또 EBS 사장에 뭐 신동호가 된다라는 그런 전 MBC 전 아나운서가 된다라고 해서 또 대응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적고 우린 예산이 없고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면은 단체에서는 이제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체성과 하고자 하는 계획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세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들을 선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왜 여성단체만 입장을 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폭력 사건이 사회 안에서 발생하고 굉장히 많은 성폭력 사건이 있고 성적인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여성단체가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쵸. 우리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같이 해결하고 사실 시민사회 여성과 남성이 함께 사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잖아요. 근데 왜 이게 여성단체만 얘기를 해야 되냐 이런 의문도 있고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다 얘기를 했어요. 네가 안 본 거지. 선생님들께서 안 보신 거지. 옛날에 그 양반 누구야? 별장 그 사건. 김학의? 김학의 사건 때도 여성단체 뭐하냐 다 했어.
다 했어요,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근데 네네네. 이 PD님 나와서 얘기하셔야 돼요. 여기 앉으셔. 그냥. 지금 할 말이 많아. 계속 말이 많은데. 우리 보고 얘기하라고. 지금. 난 안 하고 있잖아. 지금 근데 어쨌든 보수 인사가 또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뭔가 진영 논리로 또 왜 진보적인 사람들이 나왔을 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그러냐.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런 것인가? 그래서 저는 거꾸로 질문할 필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니 한국 사회 안전하다며.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폭력 없다며. 그러면 성범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남성들이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맞아요. 사회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너가 이런 짓을 이런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데 왜 그들이 우리한테 질문하고 있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답을 할 의무도 없지만 그들한테 오히려 더 이렇게 마이크를 줘야 된다. 구조적 성폭력 없다면서요. 남성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물어보자 그러면. 그리고 또 제가 그 김혜정 성폭력 상담소 네네. 소장님이 또 페이스북에 쓰신 걸 잠깐 봤는데 어쨌든 이게 개인 대 개인 사건으로 되기 때문에 단체에 정보가 오지 않는 경우들, 그러니까 이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공개를 없죠. 할 수 있는 건덕지도 없고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정보가 차단돼 있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말씀. 물론 뭐 성명을 내거나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막 발언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죠.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법적으로 판결이 난 이후에 그런 우리 법치국가지 않습니까? 그걸 일단은 따라가는 것이 지금 기다리는 것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지점도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이게 성폭력 피해자가 있는 사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거나 뭔가 발언하거나 할 때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리고 그 김호배, 그러니까 김혜정 소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이 강조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결국 피해자 일상 회복이다. 그럼 그런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여성단체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네네네.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피해자들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좀 더 고민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진짜 실제로 법원 판결이 그렇게 난다면 그 이후에도 어떤 것들을 더 준비해야 되는지, 그럼 정말 할 일들이 많죠. 또 이런 일들이 또 반복되지 않도록 또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질문들을 좀 바꿔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게 장제연 의원에 대한 성폭력 사건인 거잖아요. 그리고 현재 수사 중인 거고. 근데 이게 장제연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그런 핵심 관계자, 그죠? 찐윤이라고 이제 평가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분 이외에 또 이철기 의원이라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 찐윤이라고 이야기되는 그 아들, 며느리, 가족들이 그런 마약을 구하다, 액상마약을 구하다. 최근에 문제 됐죠. 네, 그 적발된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얘기가 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권력 누수로만 이야기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둘 있습니다. 연결해서 이게 권력 누수의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되고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맞습니다. 장제연 의원이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또 페미무다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런 권력 누수 이런 것보다는 이 자체, 그러니까 그 장제연 의원 성폭력 사건, 이 위력에 의한 성폭력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 같이 좀 보는 게 우린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말을 꼭 남기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여성의 날 그리고 또 장제원 사건, 장제원 성폭력 사건 이제 고소를 당한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네, 어떠셨습니까? 씁쓸함으로 마무리하는 아니 표정이 안 좋으신데. 아니요 3.8 여성대까지 즐거웠다고 그날 정말 너무 감동이었어요. 맞아요. 그날 아침부터 계속 광화문 광장에 있었는데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내가 내가 2025년도에 정말 감격스러운 3.8 여성의 날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저녁에 제 감동을 바사삭 뒷목을 잡으면서 그런 사건이 있었다. 네. 역시 윤석열은 나한테 해롭다. 이런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나요? 아니 뭐 한마디 하고 이렇게 끝내요. 마무리? 네.
저는 물론 뒷목을 잡긴 했지만 술도 먹었지만 그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진짜 저는 좀 정신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이제 좀 할 일, 광장도 지금 이제 매일 열린다고 다음 주부터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다들 내일도 공동주차장 무슨 기자회견 가야 돼. 다들 계속 저녁마다 이제 나가야 되실 텐데 건강 조심 챙기시고 맞아요. 체력 보존하시길 바라고요. 봄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저 감기 네. 걸렸어요. 따뜻하게. 감기 네. 걸리셨죠. 그날 38 맞아요. 너무 추웠어요 그날. 좀 추웠어요. 저녁에. 그래가지고 또 그래도 챙겨서 잘 입고 따뜻하게 다니시길 바라고 저희 또 다음 주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저희 또 계속 다음 주 저희 구호를 외쳐야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온 세상에 페미를 붙이자. 네, 구독자에게 100% 묻어가는 방송 지금까지 페미부터였습니다. 페미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가? 안녕히 가세요.